교재 354쪽 섹션 8 접속사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 가장 마지막 난관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접속사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 여러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반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절 접속사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나씩 쌓아 가신 다음에 그게 쌓이고 나서 그 다음에 회독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회독해야지 라고 하면 한 번 등장했던 접속사가 또 다른 접속사로 또 다른 접속사로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접속사 부분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두꺼운 이유는 헷갈리는 부분, 정리해서 압축적으로 또 보여드리고 하기 때문에 두꺼운 것 뿐이고, 여러분은 이거 외워야 되는구나, 이런 특징이 있을 때는 이렇게 결정해야지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체크 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354쪽에서 접속사에 대해서 큰 얼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에 동사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고 뒤에 동사를 to 부정사나 ing 형태로 바꾸는 것도 사실은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하는 하나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했다면, 지금 공부할 접속사라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신경 쓰실 것은 그 접착제가 어떠한 성분들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접속사의 종류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등위, 상관, 종속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등위라는 것은 and, or, but 이 세 가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and, or, but 이외에도 yet이라든지 for라든지 so 이런 아이들도 쓰일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범주 확장이 되고, 또 등위 접속사인 아이들이 등위이기도 하지만 등위 상관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상관, 관련되었다라는 거라서 여기서는 and or but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접속사 하나가 아니라 앞에 표현과 뒤에 표현이 꼭 짝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상관 또는 등위 상관 이렇게 이름 붙여줍니다. 이 이름보다는 그런 접속사는 그런 의미 때 이런 형태로 쓰인다라는 것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여기서 좀 골치가 아플 수 있는데, 종속 접속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종속 접속사라는 거는 결국 종속절을 만든다 이런 뜻인데요. 문장에서는 뼈대가 되는 절이 있습니다. 뼈대가 되는 절, 주절이라고 부르고, 절이란 주어와 동사의 짝꿍이 되겠습니다. 뼈대가 되는 절 속에 들어간 절을 종속절이라고 부르고요. 종속절이 되기 위해서는 종속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그 뒤에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접속사에 따라서 여기가 완전한 형태가 오기도 하고 불완전한 형태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명사절 접속사라는 것은 결국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되는 건데, 명사란 주어, 보어, 목적어. 자, 목적어는 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갈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접속사는 거기에 써도 되고 어떤 접속사는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접속사 뒤에도 어떤 접속사는 완전하고 어떤 경우는 완전하지 않은 형태가 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여러분이 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나눠 봐야지 라는 것을 지금부터 마음을 먹고 가셔야지 얘 접속사야 로 끝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형용사절 접속사입니다. 명사절 접속사가 문장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용사절 접속사랑 그냥 형용사일까요? 단순 형용사가 아니라 어떤 명사가 있고요. 그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형용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 형용사절 접속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문장의 주요 성분이라면
보어든 목적어든 명사절 접속사에 쓰는 거고요. 형용사절 접속사는 보어 자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와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사를 앞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선행사. 자,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선행사는 항상 명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사일 수도 있고 구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은 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말을 할 뿐입니다. 선행사를 수식한다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게 바로 붙어 있을 때는 크게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만 때로는 거리가 멀어져요. 이 사이에 다른 수식하는 경우 수식하는 표현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 표현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구나를 알아보실 수 있어야 여기 동사를 단수를 쓸까 복수를 쓸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주어 역할을 할까 목적어 역할을 할까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영문법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법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형용사절 접속사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앞에서 많이 들었던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 시간, 이유 같은 거 표현하는 거 있었죠?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도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고 형용사절 접속사도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 명사절 접속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 되겠고요. 네, 크게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등위 접속사 살펴보죠.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연결해 주는데 연결하는 형태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등위 상관 접속사랑 살짝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같은 형태, 예를 들면 A와 B를 연결을 할 때 A랑 B의 형태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동사를 갖다 썼다면 뒤에도 동사가 이어져야 될 거고요. 여기서 ing를 갖다 썼다면 뒤에도 ing가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치사구란 결국 부사 또는 수식 어구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도 전치사구 또는 부사 같이 이렇게 같은 형태가 이어져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주의사항, 투부정사인 경우는 앞에는 투부정사이고요. 그럼 원래는 뒤에도 투부정사야겠죠? 뒤에도 투부정사가 맞는데 뒤에 반복되는 투는 안 써도 괜찮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이런 형태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해석을 해서 맞춰보셔야 됩니다. 자, 요게 병렬 또는 병치하고도 나중에 연결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뒤에 있는 동사 자리에 과거 시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시제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나요? 수동 의미의 형용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과거 시제 동사인지 수동 의미의 형용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 그러니까 ing 형태나 투부정사 형태가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좀 중요한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있는 등위 접속사를 먼저 발견을 하시는 거예요. 발견하고 나면 이 뒤의 형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뒤의 형태를 확인하고 앞에 그거랑 같은 형태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내셔서 해석을 하면서 얘랑 짝꿍 이렇게 그거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은 그렇게 사용되는 등위 접속사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 and, or, but 이 세 가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중에서 but이 좀 특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but에선 좀 주목하기로 하고요. 우선 and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nd의 의미는 당연히 그리고 이거 괜찮죠? 그리고 그래서 라고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때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을 뜨실 때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데 하나 주의할게요. come이나 go 뒤에 and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하러 가다, 동사 원형 하러 가다 이런 뜻일 때는 and 동사 원형 써도 되지만
이 and를 지우고 바로 동사 원형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to 부정사로 바꿔도 되고 ing로 바꿔도 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and 뒤에 문장에 있고 and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진다면 삭제 동사를 뭐로? ing 형태로 바꾸는 거 어디서 봤어요? 분사 구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쭉 이어지다가 뒤에서 그래서 뭐뭐 했다, 그리고 뭐뭐 했다 라고 해석되는 분사 구문도 여기에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라는 뜻은 여러분 뒤에 or 하고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명령문이 있을 거고요. 뭐뭐 해라 라는 명령문, 그리고 and 또는 or 중에서 뭐가 맞나를 골라보세요를 시험에서 종종 물어보게 됩니다. and가 연결되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and를 쓰시는 거고요. or를 쓴다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인지 or인지 구별할 때에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 해석을 해서 의미를 맞춰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일문은 5월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수일치에 주의하자 보도록 할 거예요. 교재 356쪽입니다. 356쪽. 넘어가는 부분은 여러분이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nd로 연결했을 때 and라는 건 그리고의 의미니까 두 개, A, and, B의 구조라면 당연히 두 개니까 얘가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 복수동사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카레, 커리가 가는 카레, 그리고 밥. 커리하고 라이스를 얘기할 때 가서 카레도 사고 양파도 사고 고기도 사고 햇반도 좀 사와라 이런 식으로 카레랑 밥을 각각으로 본다면 and로 연결했을 때 복수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나 점심으로 카레밥 먹었어. curry and rice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하나의 개념을 형성한다면 and로 연결이 되어도 같이 있어야 몇 개? 하나 이렇게 되니까 단수동사. 그래서 and로 연결이 돼도 한 개를 의미한다면 단수동사로 연결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일찍 일어나는 것 이라고 표현할 때랑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 이렇게 되었을 때요. 일찍 일어나는 것 하나, 일찍 자는 것 하나, 제때 식사하는 것 하나 이렇게 각각을 얘기할 때는 이게 세 개가 되니까 복수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각각의 하나가 아니라 같이 만나서 하나의 개념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단수 취급해서 단수 동사로 연결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서 이게 각각인지 모여서 하나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게 출제가 되곤 합니다. 교재 보실게요. 356쪽. 첫 번째, bread and butter is tasty. tasty, 맛있는 이란 뜻인데 여기에서 bread and butter가 각각이 아니라 버터를 바른 빵 두 개가 같이 있어서 하나의 개념 따라서 동사를 is 라는 단수 동사를 사용한 거고요. 그 아래 slow and steady, slow and steady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slow, 천천히, steady, 지속적인 두 개가 같이 있어야만 wins the race, 경주를 이긴다 라고 했을 때 같이 있어서 하나의 개념을 만드니까 뭐로 연결하죠? and로 연결했지만 수일치는 단수. 세 번째, all work and no play. all work, 완전히 일만 해요. and no play, 놀지는 않아요. 이게 and로 돼서 각각이라면 두 개를 뜻할 겁니다. 그러나 일만 하고 놀지 않는 것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서 동사를 단수동사 make 뒤에 s 붙였다라는 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문장은 격언입니다. makes Jack a dull boy. Jack은 보통 남자를 가르치는 거고요. 우리로 치면 약간 철수,
그리고 여자인 경우는 Jill이라고 합니다. 영희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Jack and Jill 하면은 우리말에서는 철수와 영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표현입니다. dull boy에서 dull은 우둔한, 감각이 둔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Korean rice is an easy meal. 간편한 식사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개를 같이 개념으로 보니까 is라는 단수동사를 사용했다. 이해 가능하시죠? 자, 357쪽 보겠습니다. 반복 강조. 이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런다, 그러고 그런다 이 정도의 개념이니까 가볍게 넘기시고요. 7번째, 등위 접속사 뒤에 겹치는 내용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는 어렵지는 않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할 내용입니다. 등위 접속사는 겹치는 내용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 접속사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은 문법을 공부하면 겹치면 지워도 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겹친다고 하더라도 지우지 않는 것을 상관 접속사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에 따른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nd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명사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거 뭐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얘가 주어, 얘가 목적어이고 여기는 이 동사가 겹치니까 생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표현, 이 앞에 있는 표현과 겹치면 지워도 괜찮다 이 정도로 보시고 상관 접속사는 완전히 똑같이 맞춰주자라고 기억은 해두시되 독해를 하실 때에는 상관 접속사의 경우 완전히 똑같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우리 시험은 상관 접속사는 모양을 일치시켜주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페이지 넘겨서 358쪽 or 살펴보겠습니다. 등위 접속사 두 번째는 or입니다.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이렇게 or 또는 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거는 괜찮고요. 자, 두 번째, 바꾸어 말하면 이라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를 얘기한 다음에 이 단어 또는 이 단어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럴 때는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꾸어 말하자면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or입니다. 세 번째, 명령문을 얘기하고서 or 라고 하면은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and 하고 구별해 주셔야 되는 접속사입니다. 교재를 통해서 문장 살펴볼게요. 358쪽 네모 3번에 있는 첫 번째 예문입니다. work hard, 열심히 해, 근면히 해 라고 명령문 던졌습니다. or 그렇지 않으면 work hard 하지 않으면 you can't catch up, 따라잡을 수 없을 거야 with others,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or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네모칸 check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비교하면서 갑니다. hurry up, 서둘러 이렇게 명령문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you will be in time, 시간 안에 도착할 거야. You will be in time. 그럼 이때 적합한 것은 서둘러 그러면 시간 안에 도착할 거야. 그래서 and를 쓰는 게 자연스럽고요. 두 번째는 you will be late, 늦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서둘러 그렇지 않으면 늦을 거야 기 때문에 이때는 or가 자연스럽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해석해서 연결하셔야 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명령문 and 그러면 명령문 or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4번은 넘어가고요. 5번 보겠습니다. or가 있을 때는 앞에 있는 다른 단어와 짝꿍을 이루는 경우도 자주 나옵니다. 상관 접속사에서 반복해서 나올 거지만 지금 나왔으니까 하나 외우고 가겠습니다. either A or B, either A or B, A나 B 둘 중에 하나 이렇게 either가 있으면 뒤에 or 하고 짝이 이루어져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either가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살짝 제외하고요. 자, 그건 either에 가서 다시 공부하고요. 지금은 either A or B에서 두 개가 짝을 이루어서 A나 B 둘 중에 하나. 그럼 반대말. 둘 중에
하나도 아니야, 즉 둘 다 아니야 라고 할 때는 either에 not이 붙어서 neither 또는 neither가 됩니다. 이때는 뒤에는 or에도 not이 붙어서 nor가 되겠죠. 그러니까 neither A nor B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관 접속사. 밑에 볼까요? nor 자세히 살펴봅니다. neither A nor B는 상관 접속사, 이때 nor가 등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정문이 있어요. 부정문, 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서 그리고 이것도 아니야. and, 삐리리, not이 연결될 때 그때 and와 not을 대신해서 nor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nor로 절을 시작하는 경우, nor로 절을 시작할 때는 뒤에가 의문문처럼 바뀌게 됩니다. 의문문처럼.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nor가 절을 이끈다면 절이란 주어와 동사의 짝꿍인데 그럼 그 뒤에 어떤 형태가 온다고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가 먼저 오고 그 뒤에 주어가 오게 됩니다. 이런 걸 도치라고 하는데 역시나 도치에서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지금 살펴보고 갈 거예요. nor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동사가 나올 수 있고요. 비동사 뒤에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가 올 수 있고 조동사 뒤에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 그 다음에 do, does, did,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 이렇게 오는데 이때 동사 원형은 일반 동사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의 형태를 기억하시면서 nor 뒤에 오는 절은 마치 의문문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재 359쪽에 있는 문장인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He didn't smile. 걔 웃지 않았어. And he did not speak. 말도 안 했어 입니다. and하고 not이 만났으면 뭐로 바꿀 수 있다? nor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he didn't smile. 앞에 부정 didn't가 있었어요. 자, 여기 didn't 부정이 있죠. no로 시작했으면 뒤에가 뭐처럼? 의문문처럼이 되겠습니다. did, do, does, did가 오면 뒤에 주어가 있고요. 그 뒤에 뭐가 있다? 일반 동사의 원형까지 있겠습니다. nor did he speak.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359쪽 두 번째 예문. I can't afford to buy a house, nor can you. 이런 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I can't, 못한대요. afford to 부정사 짝꿍입니다. 나 집을 돈 주고 살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 그만큼의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끊고 내가 그만큼의 재정 능력이 없는데 nor can you. 너에게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를 뜻하기 위해서는 nor can you의 형태. 자, 볼게요. nor니까 and 하고 뭐가 들어가 있다? not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가 절을 이끌고 있으니까 뭐가 앞에 지금 튀어나왔나요?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조동사가 있고 주어 you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뒤에는 뭐가 이어지나요? afford to buy a house. 근데 겹치는 부분은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리고 nor can you. 이럴 때의 can을 앞에 있는 조동사를 대신해서 받아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nor 뒤에는 의문문처럼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조동사가 주어보다 앞으로 튀어나가니까요. nor can you. 너도 못 사지, 너도 할 능력이 없지가 되는 거고, 자, can이 조동사면 요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이어질 건데 이 동사 원형이 앞에 있는 거랑 똑같으면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보셨지만 여기는 동사 원형이 smile하고 speak이었어요. 달랐으니까 썼죠. 이때 의문문을 만드는 do, does, did 역시 조동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똑같을 때는 안 쓰고 다를 때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he was not present, nor was I. 자, 세 번째 별표하시고요. 이런 형태가 문장이 길어지면서 여기에 비동사가 아니라 다른 게 등장했을 때 여기는 비동사 자리예요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앞에 뭐가 있으니까? 비동사가 있었으니까요. He was not present. 그 사람 참석하지 않았어. 그럼 뒤에 내용은 뭐예요? 나도 참석하지 않았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nor에 바로 부정의 의미 not이 들어가 있다. 되셨죠? 하나, not이 들어가 있다. 두 번째, 이 뒤에는 의문문처럼 돼야 되니까 비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주어가 뒤에 이어진다인데 여기가 비동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앞에 있는 동사를 보고 판단해야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I'm not going, 나 안 가. Nor am I, 나도 안 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문장에서 nor가 저를 이끌고 있었고요. 4번은 대화체이거든요. I'm not going 해서 not에 주목하셔서 아, 비동사 뒤에 not이구나. 그러면 나도 안 갈래 라고 할 때는 nor 뒤에 뭘 사용한다? 비동사를 써야겠다. Nor am I는 and I'm not going을 대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360쪽 넘어가서요. 361쪽에 but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but은 그러나의 뜻일 때는 너무나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텐데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 그 외의 but의 쓰임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뒤에 공부하면서 아 이런 것도 있었지 이런 것도 있었지 하나씩 또 쌓아가시면 되는데 자 우선 큰 개념 잡고 가겠습니다. but은 그러나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yet 또는 and yet을 보시고도 아 이게 그러나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not 하고 삐리리리 yet, not yet은 아직 아닌 이란 뜻이지만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yet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 뭐일 수도 있다? but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 나오니까 하나 챙겨두시고 but이 그러나로 해석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면 이렇게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only로 쓸 수 있습니다. only, 유일한도 될 수 있고요. 단지, 다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사. 예를 들면 동사의 중간에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접속사로 보기에는 문장 속에 하나의 문장, 주어랑 동사로 된 하나의 문장 중간에 갑자기 띵 등장을 한다. 그러면 only, 단지, 다만, 유일한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except의 의미로 쓸 수도 있다. 무엇을 제외하고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cept의 의미로는요. 정말 아주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를 제외하고 그런데 이거 이미 우리 봤었어요. 조동사 할 때요. cannot but 동사 원형에서 뭐뭐를 제외하고 라고 우리 봤었죠.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그럴 때 사용된 것이 바로 뭐뭐를 제외하고의 의미로 사용된 but이었습니다. 세 번째, that 삐리리 not인데요. that 삐리리 not은 앞으로 공부할 건데 that not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so 대절에서 so 형용사 부사, 굉장히 형용사 부사에 그래서 대절하다 라는 구문에서 that 뒤에 not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 but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공부할 거니까요. 지금은 that not을 대신해서 but이 쓸 수 있다고 라고 하시고 또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면 교재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so 삐리리 대절에서 대절이 부사절이다 라고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때의 대절을 대신해서 that 삐리리 not 대신에 but을 쓸 수도 있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시 관계사일 때, 관계대명사일 때 뭐뭐한 선행사 이렇게 해석되는 그 관계사일 때 뭐뭐하지 않은 선행사의 뜻이라면 that, 관계대명사 that과 뒤에 있는 not을 but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대명사 할 때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뒤에 공부하시고 회독하시면서 교재에 있는 361쪽과 이쪽에 있는 문장들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처음 보신다면 그냥 그렇구나 눈도장만 살짝 찍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but이 unless의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는 한이라는 부사절 접속사로 쓸 수도 있다. 근데 이것 역시나 부사절 접속사에서 다시 한번 등장할 겁니다. 그때 살펴보고요. 다섯 번째, not only a,
but also be,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거 상관 접속사에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지금 틀을 잡고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363쪽 for. 자, for는 전치사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전치사 당연히 괜찮죠. 그런데 접속사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접속사로 쓰여서 맞는 문장이 우리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 주어 동사를 쓰고 for 한 다음에 보통은 전치사 for니까 뒤에다가 명사를 쓰거나 ing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어 동사를 달아주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이렇게가 하나의 말 덩어리를 이루게 되고요. because,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하니까 라는 부사절과 의미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because라는 거는 인과관계가 확실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뭐 하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할 때는 because를 쓰고요. 이게 뭐 인과관계로 보기에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진다 싶을 때는 for를 사용합니다. 그 for 가지고 주어랑 동사 또 주어랑 동사를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를 하나의 말 덩어리, 큰 덩어리, 주어가 동사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때로는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가 대문자로 시작을 하겠죠? 네, 내용상 보아서 뒤에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주어 동사 마침표 for 주어 동사 이렇게 각각의 독립된 문장으로 쓰기도 합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363쪽 Because he loved her, he married her.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이렇게 썼는데요. Because he loved her 이 부분을 인과관계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for he loved her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which는 항상 이렇게 뒤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맞는 문장이 출제된 적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보시고서 전치사인데 왜 절이 왔습니까? 틀리죠. 이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는 위하여,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표현하는 전치사 for로 쓰지만 지금처럼 접속사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so인데요. so는 부사절 접속사일 수도 있고요. 직미절 접속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뜻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주어가 동사했다 이 형태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so라는 거는 원래는 and so를 줄였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and가 등유절 접속사 and 그리고 라는 뜻이죠. 근데 그리고 라고 했을 때 얘가 나열인지 아니면 시간순 그래서 뭐뭐 했다 인지를 강조하고 싶으면 and 뒤에다가 so를 붙일 수 있거든요. and so 그리고 그래서 주어가 동사했다. 이거를 그냥 줄여서 so라고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so that 주어 동사 그래서 주어가 동사했다. 이거는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so가 있으면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상관 접속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